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꾼들한테 내 돈을 뺏기고 싶지 않으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은 주짓수라는 스포츠이자 무술을 아시나요? 주짓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기술을 아는 사람을 이길 확률은 0%예요. 힘이 약한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이라는 말에 무술 유단자로서 동감합니다. 왜 주짓수가 위험한지 아시나요?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한 건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주짓수의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주짓수의 기술은 강력한 설득 수단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람들이 영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조원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대상이 첫 번째 대상과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대조원리는 정신물리학 분야에서 정립된 원리로 거의 모든 종류의 인지과정에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6가지를 모르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의사결정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정리해봅니다. 기본기는 언제나 중요해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받는 대로 갚아야 한다. 세상에는 줄 의무와 받을 의무, 갚을 의무가 있다. 마르셀 모스.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거절 후 양보 전략. 비슷한 말로 문전박대 전략이 있습니다. 무례한 부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러면 원래의 작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협상가는 첫 번째 요구를 적당히 과장해 제시한 후 상대와 작은 양보와 대안을 주고받다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래 원하던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양보는 명백한 속임수로 보이지만 않는다면 항상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성공하면 덤으로 합의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높은 만족도까지 줄 수 있죠. 따라서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호의에는 보답해야 하지만 영업 전략에는 보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호의인지 영업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상대의 어떤 행동이든 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라 영상 끄고 싶으신가요? 사기꾼한테 눈뜨고 돈 뺏기고 싶지는 않으시죠?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사람들은 흔히 일관성이 없는 성격을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을 따라가면 생각하는 노동을 피할 수 있기에 파워풀한 효과를 내죠. 한발 들이밀기 전략은 작은 요구에서 시작해 결국 그와 관련한 더 큰 승낙을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낮은 공 전략과 비슷하죠.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요청도 함부로 승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입장 정립을 하게 하는 수를 알고 있어요. 입장 정립의 일관성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극적, 공개적, 자발적,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여 본인의 말과 글로 입장을 정리하게 만들죠. 인간에게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자긍심과 연대의식 함양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면 가혹한 신고식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사회과학자들은 우리는 강력한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내적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복종과 장기적인 입장 정립의 차이예요. 사람은 일단 어떤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지지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갑니다. 불합리한 일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뱃속의 불편한 감정에 집중해보세요. 시간을 돌려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하겠는지 자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습니다.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생각을 더 옳다고 믿는다 라고 해요. 광신도들이 그렇죠. 대체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 증거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군중의 집단적 지혜를 무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나 군중은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반응해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네 번째, 호감의 법칙.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외모가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사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비슷한 부분은 의견이나 성격, 배경, 라이프 스타일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유사성을 강조해 상대의 호감과 승낙을 끌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배경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척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상대와 아주 작은 공통점만 있어도 그 상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나 봅니다. 또한 오찬 기법이라는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나 겪은 일에 더 호감을 보여요. 호감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팀을 자신과 연결시키려는 후광 반사 효과를 누리려는 성향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존감 부족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탓에 자신이 직접 뭔가를 달성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달성한 일에 자신을 연관짓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 사람들은 권위에 강제 복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늘 권위자의 직함이나 복장, 장식 등을 휘감고 다니는 것입니다. 권위의 세 가지 상징은 직함, 복장, 장식이 있습니다. 직함. 한 실험에서 지위가 높으면 키가 더 커 보인다는 결과가 있어요. 동물들이 털, 지느러미, 깃털처럼 가장 연약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이용해 단단하고 묵직한 몸집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키와 지위는 관련이 있고 사기꾼들은 당연히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복장, 제복과 고급 맞춤 정장은 낯선 사람의 복종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에요. 장식, 고급 자동차와 같은 장식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기꾼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합니다. 권위를 행사하려는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가? 전문가가 우리를 설득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든지 한 번쯤 의심해보면 필요 이상의 자동 복종으로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정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말이라 해도 뭔가 진실성이 부족해 보일 때는 설득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섯 번째, 희귀성의 원칙. 부족하면 귀해진다. 다른 경우라면 쓰레기로 취급받았을 잘못 만든 물건들이 희귀성과 결합하면 자랑스러운 수집품이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비록 가치가 같다 해도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한정 판매 전략과 비슷한 전략으로 마감 시간 전략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전략이죠. 우리는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대상보다는 입수하기 어려운 대상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받으므로 갖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커져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커진 이유가 심리적 반발 때문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대상을 원한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죠. 희귀성의 원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희귀한 대상을 사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 희귀성의 압력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그 대상에서 원하는 것이 소유 가치인지 사용 가치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희귀한 대상을 갈망하는 이유가 그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희귀성의 압력에 굴복해도 돼요. 이 희귀성의 압력을 통해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서라는 답이 나오면 자신이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소유하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려고 뭔가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먹고, 마시고, 만지고, 듣고, 운전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어떤 대상이 희귀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맛있고, 더 느낌이 좋고, 더 운전이 잘 되고,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현대사회는 정보시대라 불려도 지식시대로 불리지는 않죠. 정보는 바로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고 흡수하고 이해하고 통합하고 보유해야 지식이 되겠죠. 설득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월 3천만 돈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